정확한 발음은 화자의 교양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BS 강성곤 아나운서를 모시고 한국어의 이상적인 발음과 현실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발음의 세계 시간입니다. KBS의 강성곤입니다. 요즘 이 말하기와 글쓰기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게 키워드인데 글쓰기는 차치하고 이제 말하기 누구나 그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예. 근데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형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그 형식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발음인 것이죠. 발음은 어떻게 보면 이 전자제품을 구성하는 가장 그 최초의 단위, 반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도체가 고장이 안 나고 튼튼해야 전자제품이 멀쩡히 작동되는 것이죠. 반도체로서의 발음의 세계,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죠. 그러면 이 발음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잘 못하는 발음, 그럼에도 중요한 발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모음이 중요해요. 모음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 에와 에의 구별이 시급합니다. 에는 일단 컨셉트상 어떻게 해야 정확한 발음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맞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거죠. 요즘 이 터치와 클릭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문자로 보내고 무슨 카톡 이러다 보니까 도무지 입을 안 쓰는 거죠. 네. 통화를 잘 안 해요.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 발음이 점점 퇴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애는 자신의 상식과 상상 이상으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렇게 연습해야 제대로 된 애가 나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특히 고유어 발음이 중요한데 매다와 메다 여기 있죠. 매다와 메다 어떻게 다를까요? 매다는 끈을 매다, 뭐 줄을 매다, 혹은 이 논밭에 잡초를 뽑는 건 뭐라고 그러죠? 기임을 매다. 이게 매다입니다. 메다는 짐을 매다, 가방을 매다 이런 거죠. 배다는 뭐죠? 배다는 뭐 얼룩이 배다든지 또 아기를 갖는다든지 이게 배다죠. 베다는 뭘까요? 네, 칼로 베는 것, 베개를 베는 것 이게 베다죠. 세다는 뭐죠? 네, 날이 새는 거, 또 물이 새는 거, 혹은 김이 새는 거. 세다는 수를 세는 거, 또 힘이 센 거. 그 다음에 고급 국어 있죠. 세다. 어떤 뜻일까요? 네, 머리가 하얗게 되다. 너는 나이가 40도 안 되는데 벌써 머리가 샜니? 이렇게 활용될 수 있죠. 대다, 네, 타치죠. 뭐 차를 주차한다든지 이것도 대다. 대다는 불에 살갗이 닿는 거죠. 매다, 메다, 배다, 베다, 세다, 세다, 대다, 대다.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걸 구분을 잘 못하고 발음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다 하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런 감은 잡게 되는 거죠. 반대로 스스로 이것을 발음 못하면 정확하고 명료한 발음의 소유자로 인식되기가 어렵습니다. 발음이 정확하면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지성적으로 보이죠. 발음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좀 뭉쳐져 나온다 싶으면 말하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좀 어색해요. 어설퍼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조그만 방송국의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무역업체에 애로사항이 많대요. 애로. 애로는 뭐예요?
이로는 오 이렇게 막 좀 끈적한 거 아니에요?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힘든 점. 때, time 또 이렇게 몸에 생기는 때. 때는 뭐죠? 네, 그룹. 그리고 조금 고급 국어 흙이 묻은 잔디를 때라고 하죠. 때를 입혀라 무덤 산소에. 개, 이거 많이 헷갈리죠. 개장국이고 게장입니다. 그러면 이 모음 사각도라는 것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quadrilateral figure. 이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 그림표입니다. 학원 다니실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서 잘 설명만 들으시면 혼자 자기 발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오른편이 목구멍 쪽이고요. 왼편이 이 치아 쪽이죠. 치아 쪽인데 그러니까 한국어 발음 중에 가장 발음하기 쉬운 건 어예요. 혀 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냥 목구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스텝씩 올라가면 오, 우 이렇게 되는 거죠. 혀를 한 스텝씩 올리면. 그 다음에 아라는 거 있잖아요. 아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전 세계 모든 모음에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형태가 아죠. 아. 근데 아라는 것은 입을 가장 크게 벌린다는 것은 혀 끝이 가장 아래 위치에 놓인다는 거예요. 자,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네, 혀 끝이 바로 가장 밑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에서 한 스텝씩 올리면 아, 에,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손가락 두 개라고 써 있는 것은 이렇게 연습하라는 거죠. 이렇게. 애국가. 대통령, 개고기. 이 두 개를 넣었을 때 입 모양을 유지한 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 애누리, 게장, 제주도 이런 식입니다. 이참에 우리 한국어가 모음이 정말 발달된 언어라는 거 익히 아시죠? 아, 오, 우, 이, 에, 위. 단모음이 10개예요. 그리고 이중모음이 야, 여, 요, 유, 와, 워, 왜, 예, 의 해가지고 11개예요. 모두 21개죠. 우리 한국어는 모음만 21개예요. 이렇게 다양한 모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외가 중요해요. 외는 엄연히 단모음이라는 것이죠. 단모음. 단모음이라는 거는 스타트와 파이널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산뜻하게 내는 거예요.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에와 에를 지나면 우리 수학 문제도 왜 기초 문제 풀면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응용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의 그 대표적인 예로 왠지가 있잖아요. 왠지, 왜인지의 준말 why죠. 웬일은 how to죠.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거 표기 많이 틀리죠. 표기를 많이 틀려요. 왜 틀리죠? 네. 자기 발음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으로 발음이 정확한 사람은 표기도 점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발음이 정확하면 표기도 안 틀려요. 네. 발음이 정확하다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왜와 왜가 문제고 보통 사람들은 다 왜도 왜처럼 왜도 왜처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는 아까 A의 컨셉트처럼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거죠. 상식과 상상 이상으로. 돼지고기, 괜찮아, 왜곡 이런 식이죠. 이것을 돼지고기, 심지어 돼지고기, 괜찮아, 괜찮아, 왜곡 이렇게 하면 틀린 발음인 것이죠.
또 궤도 이런 거, 궤도 이렇게 차트죠. 또 뭐 너무 괴념치 마, 괴념치 마. 또 이 대형 불화 같은 것을 괴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 발음이죠. 외는 다 잘한다 그랬죠? 괴양, 뭐 레일, 궤도, 최장 이게 외 발음이죠. 문제는 ö예요. 이 ö. ö는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자, 단모음은 스타트와 파이널이 똑같다 이랬죠. 지금 표준발음법에는 ö의 외 발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정하는 것인지 그렇게 발음하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초성에 왔을 때 이 외 발음을 잘하면 아주 근사한 발음의 소유자로 평가받을 수 있죠. 자, 가령 이런 거죠. 괴로워, 외로워, 외교부, 죄인, mö비우스의 띠, 횡성군, 최씨, 괴산 이런 게 외 발음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라고 살포시 소리 내면서 입 모양을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 오. 이 입 모양을 유지한 채로 저 외몸을 내 두 입술에 살포시 얹는다. 이런 느낌을 갖고 세 번째 때 한번 얹어 볼게요. 오, 오, 외교부. 오, 괴로워. 오, 최진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됩니다. 하면 돼. 하면 돼. 하면 돼. 됩니다. 된다니까 뵙겠습니다. 명절 잘 쇠세요. 이 외 발음인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외 발음은 외와의 타협을 자제해야 되는 거고 위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도 역시 단모음이거든요. 근데 위는 주변에 헛갈리는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를 뭐 의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발음할 수 있으면 해도 좋지만 그 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정확성에 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발음의 정확성. 정확한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발음은 정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성의 가치는 물론 좋은 거지만 또 하나의 가치가 남아있죠. 뭘까요?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정확하고 철저하기만 한 사람은 매력이 없잖아요. 뭔가 좀 인간적이면서 감성적이고 따뜻해야 좀 이렇게 양면을 갖춰야 멋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성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이거죠. 이 아름다움은 바로 언어의 유창성, 리듬감, 전달력과 관련이 있어요. 맨 앞에 쓴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우리말 이제 그 장단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 장단음이 그 복잡하고 또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피하자. 그리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본인이 되게 그 할 수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되게 그걸 회피하죠. 예. 그걸 극복해야지 회피할 일입니까? 그래서 단음으로 처리하되 문맥 속에서 파악하자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견이다 이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죠. 자, 서양어, 영어, 불어, 독어 이런 것은 액센트와 인토네이션이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영어, 독어, 불어 이런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그 변화무쌍하잖아요. 좀 근사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좀 다양하죠. 이렇게 높낮이 이런 것이. 그래서 일견 멋있어 보입니다. 한국어는 액센트와 인토네이션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편차가 두드러지지 않아요. 또 심지어 물음표 쳐놓고도 정중어법이라고 그래서 끝을 올리지 않는 것이 더 근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안녕하십니까 물음표 치지만 우리 9시 뉴스 할 때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이러나요?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이래야 정중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액센트와 인토네이션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요. 대신 우리 한국어는 음의 길이,
장단으로 바로 아름다움, 리듬감, 전달력을 좌우합니다. 음의 길이 장단음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장단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어떤 개별 단어의 정확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전체 텍스트의 리듬감과 전달력, 아름다움을 높여주는 어떤 툴, 도구, 혹은 스킬, 기술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발음, 내 말하기에 퀄리티를 담보하는 기술이나 도구다. 장단음을 구사하지 않으면 내 발음과 말하기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이 장단음을 달리 보는 시각을 갖추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한국어는 장단음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장단음이 정확하고 근사해야 그 읽기 말하기가 멋있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이 장단음을 강세로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방송인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장단음의 존재는 파악했는데 이것을 실천하면서 구사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너 화가 많이 났구나. 이 화병, 이것은 긴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활용함에 있어서 너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났어. 이건 강세거든요.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이게 음의 길이죠. 그런데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이건 강세의 차원이죠. 스트레스. 해상에 요즘 해적들이 많아요. 해도는데 해상에 해적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경향을 목도합니다. 이게 바로 오 발음인 것이죠. 해충 마찬가지. 해충인데 해충이란다. 세상인데 세상이라고 그런다든지. 세상. 이 장단을 강세로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아주 멋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모음에 바로 이 장고모음, 고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장단은 이런 거잖아요. 가령 사과 어떻게 다르죠? 사과 하면 일단 애플 같잖아요. 애플. 사과는 뭐죠? 사과. I'm sorry. I apologize. 사과. 이게 장단의 세계죠. 네. 또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죠.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죠. 네. 소매. 뭐죠? 네, 슬립스죠. 소매. 네, 리테일. 도매의 반대죠. 이렇게 음의 길이 장단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 그죠? 안 그런 경우. There's no rule without exception. 뭐라고 그러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너무 우리말이 장단으로만 이 아름다움을 좌우하는 것은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 거저로 구분되는 모음이 딱 세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워의 세계죠. 워의 세계예요. 자, 아까 모음 사각도가 있었죠. 바로 요거죠. 어에서 좌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스텝만 혀를 올려본다. 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스텝만 혀를 올려본다 이거죠. 자, 여기서 한 스텝 올리는 거예요. 혀를 한 스텝 올리면 자동적으로 이 아래턱이 약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검찰, 범인, 전기, 선행, 먼 곳, 헌법.
바로 이 발음이죠. 우리 뉴스 보면 아나운서나 앵커들이 검찰, 범인, 전기 이런 거 들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발음이죠. 여도 마찬가지예요. 여, 유, 여, 유. 혀를 한 스텝 올리면 아래턱이 약간 나오면서 여, 유 이렇게 되는 거죠. 여, 유, 유야, 현대, 면제, 변화, 연예인, 연구 이런 거죠. 워도 마찬가지죠. 워, 원망, 권장, 후원하다 이런 거죠. 바로 이 세 개가 고모음의 세 개예요. 고모음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혀가 높은 데 위치한다 그래서 고모음이에요. 네. 근데 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한국어에. 그래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다? 우리가 음의 길이에만 좌우되는데 한국어의 리듬감 전달력이 가끔은 이런 고저의 세계도 있다. 네, 고저의 세계도 있다. 이것을 섞어줘야 리듬감이 보다 정교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모음이에 대한 인식과 교육 미비로 이 여러 가지 이 현상, 나쁜 현상들이 초래되고 있다 이거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아까 했잖아요. 이것을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부리기가 싫어서 그냥 허투루 이렇게 물리적 늘리기는 틀린 발음이다 이거죠. 전자, electricity는 전자거든요. 전자. 이것을 전자. 틀린다 이거죠. 성인, saint는 성인이거든요. 성인은 adult죠. 성인은 saint, 거룩한 사람. 성인, 해야 성인 같잖아요. 이것을 성인,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성인. 또 지나친 고모음화도 있어요. 이거 저 아저씨 아줌마들이 잘 그러죠. 이 인간 정말. 이것은 정말이 맞는 발음인데 이 정말 혀가 맨 끝에 아래 위치한 정말도 틀리고 정말도 아니고 딱 중간 정말이다.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 더러워도 아니고 더러워도 아니고 더러워다. 더러워. 네. 근데 이것이 영어에도 있어요. 영어에 가령 bus, under 이런 것은 뭐죠? 평범한어죠. 평범한어. ago, about, occur 이런 건 뭐죠? 약간 좀 얍삽한 어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때 배웠죠. pearl, early 이런 건 뭐죠? 음습한 어죠. 소리는 낮고 깊고 길게 나죠. 이 pearl, early 여기서 연습해도 돼요. pearl, early, 범인, 검찰, 선행, 전기, 전화, 전쟁 이렇게 연습해도 돼요. yearning, 감탄하다, 동경하다, yearn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 yearn, 현대, 면제, 변화 이렇게 연습해도 되고 war 아니잖아요. work, 뭔가, 원수, 권장 요 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껏 강의 드린 걸 요약 드리면은 한국어의 발음 중에서 특히 모음이 중요한데 모음 중에서도 예의 구별, 애국가, 대통령, 개고기, 게장, 제주도, 애누리, 애와 예의 구별, 특히 의 발음 잘 구사하면 멋진 발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사과, 애플과 apology 그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워의 세 개. 이것이 한국어의 리듬감, 전달력, 아름다움을 좌우한다는 것, 음의 길이가 그렇다는 것, 장단음의 세 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